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오늘은 제76회차 재테크 특강으로서 오늘의 주제는 다가올 3년 돈 되는 유망 지역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습관이라는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 소득원을 만들었다. 둘째, 변화는 필연적이다. 셋째,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넷째, 선행을 베푼다. 다섯 번째, 닮고 싶은 누군가를 찾는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사업을 일구었다. 예를 들면 에디슨이나 저크버그 같은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을 잘 지킨다. 아홉 번째, 경청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사항은 소형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핵가족 시대로 진입하면서 서울 시내 60평방미터, 즉 18평형 미만 소형 아파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도 3억 원 미만은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둘째, 신혼부부 1인 가구, 은퇴 가구가 늘어나는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형 아파트는 2억대부터 투자가 가능합니다. 황금성도 높고 연간 수만 실 이상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지도 않고 관리비도 저렴하고 월세 수요도 많고 공실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섯 번째, 시세 상승이 적고 매매 가격이 크게 안 오르면서도 신규 공급 물량이 적은 저평가 지역의 2, 3억 원대 아파트는 월 8, 9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다면 희망 수익률에 근접하기 때문에 수익성 부동산 투자 목적에 더 유리한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통계청에서는 2030년 이후 1인 가구 수가 47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를 분가시킨 장년층 부부들이 든든한 실수요층입니다. 일곱 번째, 서울 노원구 등 소형 평수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곳에 잘 투자하면 시세 차익도 노려보고 월세 수입도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소형 평형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꼬마 빌딩 대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꼬마 빌딩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10억에서 20억 원대 소형 상가 건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 불안,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에 금융소득 같은 비노동 소득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일으키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고
노동소득에 대칭되는 사람들의 최대 동경 대상은 권리소득이나 인세소득을 가장 부러워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을 희망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입으로 여유있는 노후를 누리고 싶어하는 노후 세대가 늘어나는 경향인데, 이런 조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바로 소형 빌딩, 즉 꼬마 빌딩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수익성 부동산에 비해서 자산 가치 상승도 되고 수익성도 있는 그런 꼬마 빌딩이 중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적합하고 일정한 임대 소득도 보장되면서 건물 상승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효자 상품일 것입니다. 네 번째, 꼬마 빌딩은 20억에서 50억 정도에 거래되는 건물을 말하는데, 지상 5층에서 7층 규모로서 소형 상업 업무용 건물을 말합니다. 대출하고 임대 보증금을 끼고 실투자 10억에서 20억 정도로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의 목 좋은 빌딩이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가 오피스텔은 연간 5% 이상의 임대 수익이 생기는데 빌딩 수익률은 대체로 3-4% 정도입니다. 서울 강남권은 4% 이상, 비강남권은 5%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투자가 모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빌딩 투자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빌딩 투자는 투자자의 나이, 직업, 자산 규모,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물, 월세를 낮추더라도 보증금과 전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은퇴 후에 임대 소득의 의존 시에는 월세가 높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료 수준이 높은 물건은 서울 외곽이나 지방 구도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보되 무리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상가주택 경우 판교나 위례 신도시보다는 인천, 송도, 평택, 세종시 등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계속 각 정부마다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DTI, LTV 강화 등 9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시장에 이러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공급 제한을 초래해서 오히려 단기간에 집값을 크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전공사는 후 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평균 8만 6천 호에서 13만 5천 호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러한 강한 정책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토지 투자가 자산 정식의 답이다. 첫째, 건물주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토지 투자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국토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 땅이 없다. 세 번째, 토지 투자로 노후 난민에서 벗어나서 은퇴 부자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자들이 돈만 생기면 땅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전문가를 멘토로 두고 토지 선생님으로 두어라고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소액 분산 투자로 종잣돈을 불려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분 토지 거래가 대세입니다. 여덟 번째, 토지 투자 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 정책 사례, 인구, 교통, 산업단지, 관광단지, 신도시, 인구 유입 요인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대기업과 산업단지에서 즉 테크노밸리 같은 것 눈을 떼지 말라고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도시 기본 계획으로 돈 될 길목을 정확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 그림을 그려보기 바라겠습니다. 1억 종잣돈이 100억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 100억의 부자의 반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발 요인이 실현되는 시점에 돈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TX와 전철 제2 외곽순환 도로의 가치, 고속도로 IC 주변 GTX와 전철 역세권 지역 신규 역세권과 복합 시설 개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철 개통 지역의 효과를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치 평가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가치 평가 능력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가치, 내재 가치, 실제 가치, 미래 가치가 있는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치가 높은 곳은 투자가 아닌 실수요의 개념으로 접근, 투자 수익 기대는 곤란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가올 3년 돈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 인프라 등 개발 호재가 있어야 돈이 됩니다. 전철, 도로,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관광, 인구, 신도시, 인구 증가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하나도 입지, 둘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다음, 최근 토지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정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SOC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죠. 다가올 블루오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가올 3년 돈 되는 유망 지역은 어디인가? 둘째, 떠오르는 블루오션은 역세권 복합 개발입니다. 전철역 한 개보다는 두 개, 더블 역세권, 두 개보다는 세 개, 트리플 역세권, 예를 들면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 세 개보다는 네 개, 포드 역세권, 예를 들면 광명역 같은 거, 여러 개의 노선이 합쳐지는 곳이 유망합니다.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왕십리역, 서울역, 수서역, 또 경기도는 광명역 같은 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확장성 1위 역으로서 1위의 KTX 역으로서 광명역, 2위가 행신역, 3위가 울산역, 4위가 수서역입니다. 세 번째, 서울 및 경기도의 역세권 개발 적복합 개발 지역 및 블루오션 대표적인 곳은 삼성역과 광명역, 수서역과 운정역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가올 3년 새로운 전철 라인에 주목하라. 첫째, GTX 라인에 투자를 하고, 둘째,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전철 개통 지역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의 유망 지역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도권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남북 경협의 최대 수혜 지역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북 경협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남북 경협의 최대 수혜 지역은 파주시와 고양시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 그린벨트 내 내재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발 압력으로 떠오르는 지역을 찾고 내재 가치가 있는 그린벨트에 투자를 하고,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해제가 힘듭니다. 경기도는 그린벨트 아니면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경기도 내 그린벨트에 투자하십시오. 상기 신도시 99%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이 이양이 됐습니다. 과거의 국토부에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9만 평 이하는 시장 군수가 부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에 미래가치가 있는 땅이 숨어 있습니다. 저평가된 토지는 31개 시군 중에서 시흥시와 광명시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저평가됐습니다. 제2외곽순환선과 제2경부선, GTX 전철연장선, 역세권 IC 주변, 역세권 반경 500m 이내가 유망합니다. 돈 버는 토지 투자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국토 개발 계획 속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땅값은 도로, 철도 따라 돈이 흐릅니다. 도로, 철도 따라서. 두 번째, 산업단지. 세 번째, 택지 개발지구. 네 번째, 인구. 세 번째, 판단이 서면 행동하고 행동해서는 후회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담보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땅 투자의 대상은 상상력입니다. 나무만 심어도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땅을 잡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시가와 예정 용지에 투자하시는데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76회 4차 부동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